어떤 프랜차이즈가 뜰까? 이 패턴이 결국 돈을 못 모으는 패턴이에요. 결국에 이걸로 돈을 모으신 분을 제가 지금까지도 못 봤어요. 다양한 경험에 내가 300만 원을 꼬라 박아야 되거든요. 한 300을 통장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벤치마킹 비용이 빨리 써야 돼요. 여기도 먹어보고 저기도 먹어보고 이게 안 아까우려면은 돈을 빼놔야 돼요. 행궁동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성수동 같은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동인구만 눈에 보이는 거고 그중 소수의 3% 매장만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이 2025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프차 선택을 했어. 2025년 12월 18일 날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한테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는 대표님이 지금 첫 번째는 롤모델 발견하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자료 조사하기, 이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생각 정리가 좀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면은 유행하는 게 있고 유망한 게 있잖아요. 유망한 걸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외식업에서 성공한 분들은 결국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푸차는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푸차 패턴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떤 프랜차이즈가 뜰까? 이 패턴이 결국 돈을 못 모으는 패턴이에요. 결국에 이걸로 돈을 모으신 분을 제가 지금까지도 못 봤어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팔다가 좀 권리금 높게도 많이 팔아봤고 또 어느 순간 또 잘 나가는 건 뭐지 이번에? 한 4, 5천만 원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이거 이 찾는 패턴이 계속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게 내 뇌가 그렇게 인지가 돼 있어 그래요. 두려워서. 내 브랜드를 하는 게 되게 두려워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처음에 차리면 잘 되는 그 패턴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3개월 적자고 개인 브랜드 하면 3개월 적자, 4개월에서 6개월은 본전, 그 다음에 7개월에서 1년은 영업이익 전환, 그 다음에 1년부터 기지를 발휘해서 더 잘 된다. 조금 더 중기적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대표님도 프랜차이즈 잘 나가는 걸 선택하면 제가 장담하건데 1년이나 1년 반 뒤엔 저런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프랜차이즈가 또 1년 뒤에 또 나오는 거고 또 1년 지나면 거기에 맞는 프랜차이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건 이제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경쟁이 밀리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이 2025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프차 선택을 했어. 2025년 12월 18일 날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한테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는 대표님이 개인 브랜드를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럼 개인 브랜드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개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매장을 먼저 가보시고 그런 분들한테 뭐 조언도 얻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벤치마킹을 다양한 업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양한 경험에 내가 300만 원을 꼬라 박아야 되거든요. 짧은 기간 많은 걸 경험하려면은 한 300을 통장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벤치마킹 비용이 빨리 써야 돼요. 여기도 먹어보고 저기도 먹어보고 이게 안 아까우려면은 돈을 빼놔야 돼요. 경험해보는 대표님이 어느 순간 아 나는 이런 게 나한테 좀 맞을 것 같아. 그런 결을 정할 수 있어요. 저는 돈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간적, 경제적 자유 그 두 개 다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돈도 있는 거고 그다음 이 과정에 내 성취감도 있는 거고 근데 대표님 저는 이 두 개 분리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행복하고 성취감이 분리가 잘 안 됐거든요. 행복과 성취감이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의 보람이 성취감이거든요. 근데 행복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 솔직히 돈 없이는 행복하진 않아요.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은 못 벌어. 근데 대표님 되게 성취감이 있어. 그렇게 뭐 1년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혼자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가정이 생기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저도 이거를 이제 외식업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그게 이제 피부에 많이 와닿는데 돈은 당연히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까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시간적 자유는 사실 경제적 자유로부터 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시간적 자유는 일시적이라서 목표를 두 번째 매장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대표님의 목표 자체가 30억 건물 사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살려면요 대출 7, 80% 나오고 그래도 6, 7억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 매장 매출이 8천에 순수익이 1,500이면 1억 만들고 2,500씩 남겨야겠는데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력이 쌓여요.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거든요. 현실적인 영역은 매장 한 두 개로 그런 건물을 먼저 사는 거를 목표로 갖고 그 다음에 대표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근데 그거 하면 어차피 프랜차이즈에 내달라고 연락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자산을 살려면 내 매장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실력을 어차피 다 갖추고 있을 거라서 저는 지금 부동산에 올려놓고 준비해라. 그럼 나가는 기간이 뭐 걸릴 거거든요. 상황이 지금 거기서 막 1,000만 원씩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을 세 군데 내놓고 내 할 일을 할 것 같아요. 영 상태 만들어 놓고 나한테 없다. 그래야 내 결핍이 높아지거든요. 결핍이 높아져서 내가 어떻게든 실행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매장 한두 군데 갈 걸 하루에 10군데를 가게 되고 왜냐면 한 달에 버는 게 없잖아요. 돈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사람은 돈 앞에 정직해요. 돈이 사라지는 게 느껴져야지 내가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200만 원 내가 남아서
쉬는 시간 쉬는 날에 가. 그럼 내가 그러면 시간이 한 2배 이상 3배 이상 걸리겠죠? 내가 뭘 해도. 근데 빵원 만들어 놓고 한 달 만에 끝내버려. 2달 만에 끝내버려. 더 많은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서로 똑같은 건데 내 불안감이 좀 덜한 게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매장을 유지한 채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부동산 올려놓고 뒤에 이제 땅 떨어지다 생각하고 그냥 움직일 것 같아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행궁동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성수동 같은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면 안 되는 상권이에요. 평일 매출 다 저를 거고 유동인구만 눈에 보이는 거고 그중 소수의 3% 매장만 잘 되는 거거든요. 대표님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서 제일 핫한 데 그냥 가는 거지 나머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매각할 땐 돈 다 날려야 돼요. 그대로. 네, 일단 이런 거보다는요. 네, 이런 메뉴는 다 의미가 없고 대표님이 하나 뭐 잘하는 데가 되고 싶은지가 내 전문점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접근법이 지금 대표님은 소비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메뉴에서 올라오거든요. 반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나를 보면서 작성한 거라 이건 그다지 주시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나처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갔던 곳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곳하고 나를 비교하거든요. 그럼 대표님이 어떻게 이길 거야? 그 사람은 김치찜 전문점 내 갔다 와서 50년 한대야. 가보니까 어우 막 정서가 장난이 아니야. 갔다 왔어. 그리고 여기 대표님 집에 가봐. 기억에 남겠어요? 그러면 기억에 남게 하려면 뭘로 설득시키지? 가 이제 브랜드의 시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뭘로 설득시키지? 거기보다 내가 괜찮다는 걸 뭘로 얘기하지? 드셔보세요. 저희가 맛있어요. 네 하고서 이제 한 개를 흘리는 거고 소비자는 그거는 설득이 안 되니까.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갤럭시거든요 이게. 중국 브랜드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샤오미 이 갤럭시 로고를 샤오미로 바꾸면 200만 원 주고 살 거예요? 안 사세요. 스타벅스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다점포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안 사 먹잖아. 결국 소비자가 사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품을 사는 것 같지만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자면 이제 뭐 그 찾는 작업은 시간이 소요돼요.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한 영역이고 그냥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건 좀 아니고 그거는 좀 기간이 소요가 되는 작업이고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내가 창조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칼국수가 있는데 칼국수에는 해물 칼국수라는 카테고리가 또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럼 이 해물 칼국수에는 조개 칼국수도 있고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가리비 이런 거 다 주는 왕해물 칼국수도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또 나는 어떤 걸 더 쪼개서 들어갈까? 창조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처음에. 그러면 이제 중국집도 토탈 중식집이 있고 캐주얼 중식집이 있죠. 짜장, 짬뽕, 탕수육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캐주얼 중식에서도 그럼 나는 짬뽕 전문점으로 가야겠다 해서 나온 게 짬뽕 지존이고 그럼 짬뽕 지존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할까? 창조할까? 그걸 보는 거죠 이제.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얘를 내가 분석해서 다르게 또 하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작업은 내가 무엇으로 고객을 설득하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재료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결합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냥 넣으면 되죠 내일부터 당장. 근데 그게 내가 왜 지향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블로그를 봤는데 음식 사진하고 매장 사진하고 간판 사진하고 맛있어요 사장님 친절해요 얘기만 있으면 브랜딩이 없는 곳이에요. 브랜딩이 있는 곳은 블로그 들어가 보면 입구부터 대통령 대상 수상 그 다음에 뭐 POP 블로그 이렇게 한 절반이 그걸 차지해.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사진, 음식 사진 이렇게 나와요. 소비자는 이미 거기서 끝나있지. 이렇게 좋은 철학과 이렇게 좋은 재료와 이렇게 좋은 뭔가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면 당신 거보다 맛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는.